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누원 스님입니다. 경봉 스님의 생활도담, 사발을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 이번에는 상도를 잃은 주인의 분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게를 하나 차렸다. 그런데 손님이 들어와서 이 물건 저 물건을 골고루 만지기만 하다가 어림도 없을 만큼 갑을 깎는다. 주인은 참을 수가 없어서 버럭 화를 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안 와도 좋으니 당장 나가시오. 그러면서 가게 밖으로 밀어내버렸다. 이렇게 장사를 하는 곳이 상도에 맞는 곳인가? 어긋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좀 마음이 언짢아도 꼭 참고 다른 데를 둘러보시고 값이 적당하면 또 오시지요 라고 하면서 웃음으로 보내야 상도에 맞는 곳이다. 도에 어긋나는 곳, 그곳이 곧 어리석음이다. 이번에는 선비의 봉변입니다. 살다가 보면 어리석게 당하는 일이 참 많다. 예전에 가난한 양반집의 제삿날이 다가오자 아내가 삼배를 한 필 짜서 남편에게 주면서 제사장을 봐오라고 한다. 남편은 도복을 갈아입고 담뱃대, 삼지, 수건, 부채를 챙긴다. 그리고 아내가 짠 배를 지팡이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시장으로 간다. 그런데 하인같이 생긴 사내가 나타나서 묻는다. 새님 어디 가시옵니까? 시장에 간다. 양반 체면에 배를 메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메고 가겠습니다. 사내는 삼배를 받아 어깨에 메고 시장에 도착해서는 제일 큰 음식점에 먼저 들어가서 주인에게 전한다. 양반이 오시니 깨끗한 방을 주시오. 주인이 방을 말끔하게 비워서 양반을 모신 다음 온갖 음식을 차려서 들어온다. 양반은 생각을 한다. 하인이 나를 대접하려나 보다. 그래서 차려온 음식을 편안히 먹는다. 사내도 밖으로 나가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는 양반에게 아랜다. 새님은 점잖은 양반인데 어찌 시장에 삼배를 팔러 가겠습니까? 소인이 그 삼배를 팔아서 오겠습니다. 오, 그래, 내가 잘 팔아서 오너라. 삼배를 받은 사내는 그 길로 사라져서 해가 저물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주인은 음식값을 달라고 하는데 하마 오지 않을까 초조한 마음으로 대문 밖으로 나가 기다리다가 성도 모르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를 향해 소리를 친다. 너만 알고 내가 모르는 이놈아! 어디로 갔느냐? 빨리 오너라. 그렇다고 계획적으로 속이고 가버린 놈이 나타날 리가 없다. 날이 어두워지자 주인은 음식값주로 양반의 의관과 도포를 내어놓아라 채근을 한다. 하는 수 없이 음식값주로 옷을 뺏기고 밤이 깊어서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대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며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도포도 의관도 없이 나타나는 남편을 보고 묻는다. 제사장거리는 어떻게 하였소? 남편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자 아내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는 감 팔러 간 양반입니다. 예전에 가난한 양반이 감을 가지고 시장으로 갔는데 상놈들에게 존댓말로 감사소 하면서 외치기가 쉽지 않았다. 양반 체면에 장사를 하기가 못마땅해서였다. 그런데 어느 골목에서 소금 장수가 소금 사소 하면서 지나가는 곳이었다. 옳지 되었다. 양반은 소금 장수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소리쳤다. 소금 사소, 감도 같이. 요즘은 양반 상놈이 없지만 예전에는 양반 체면 때문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났다. 그런데 양반이라도 물건을 팔 일이 있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팔아야 한다. 그래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남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어떤 신분이나 고집에 사로잡혀 사는 곳, 이곳이 버려야 할 큰 어리석음이다. 이번에는 술집 김치맛이 있다는 영감의 타령입니다. 옛날에 어느 영감이 오후 서너 시쯤 되어 배가 쓸쓸해져서 집 근처에 술집으로 갔다. 술 한 잔을 먹고 안주로 김치를 먹었는데 그 김치가 어떻게나 맛이 있던지 늘 밥상을 대하면 내뱉었다. 아무개 술집 김치는 참 맛이 있더라. 그 말을 들은 마누라는 생각을 했다. 저놈의 영감, 집에서 갖은 양념에다가 고개를 넣고 정성을 들여서 만든 우리 김치는 나무라면서 시장할 때 술 한 잔 먹고 싶은 그 술집 김치만 자꾸 칭찬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녀를 불러 시켰다. 우리 김치를 치마 밑에 넣어가지고 나갔다가 조금 지나서 술집에서 얻어온 것이냐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영감이 듣는 데서 하녀에게 말하였다. 봐라이, 저 술집에 가서 김치 한 그릇 얻어오거래. 하녀는 자기 집 김치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상의의 김치를 대령하였다. 술집에 가서 김치를 얻어왔습니다. 영감이 그것을 먹어보더니 무릎을 탁 친다. 하하, 김치는 이래야 되지. 마누라는 키가 차서 소리를 쳤다. 이 영감아, 이곳은 우리 김치 아이가? 영감이 술집 김치를 하도 칭찬해서 하녀에게 우리 김치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가 오라고 했다. 그래, 우리 김치 맛있지? 오후 3시나 4시쯤 되어서 배가 고플 때 술 한 잔과 함께 먹는 김치 맛은 최고라 하고 집에서 정성 들여 담은 김치는 맛이 없다고 하니 이곳이 바른 일인가? 살다 보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인연에 따라 좋았던 곳과 나빴던 곳에 대해 집착하고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 또한 어리석음이다. 관념에 빠진 어리석음이나 집착에 빠진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교만 속에 빠지고 공연한 의심을 일으키면서 사는 것도 버려야 할 어리석음이다. 관념과 집착과 교만과 의심을 내려놓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날이 새롭고 좋은 날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는 삼형제의 의견입니다. 옛날에 형제 셋이서 명태 3마리를 삶아 먹고 말하였다. 우리 의견을 내자. 먼저 큰형이 말하였다. 의견이 낫다. 코가 내리붙어서 다행이지. 위로 붙었으면 비가 올 때 코에 물이 들어가서 견디기 못할 것이다. 둘째가 말하였다. 나도 의견이 낫다. 배가 앞으로 붙어서 그렇지 뒤로 붙었으면 밥을 먹고 잠을 잘 때 밥이 입으로 튕겨나올 것이다. 막내가 말하였다. 나도 의견이 낫다. 발가락이 앞으로 붙어서 그렇지 뒤쪽으로 붙었으면 다니다가 뒤에 오는 놈에게 발이 밟혀서 넘어지기 바빠 볼일을 못 볼 것이다. 참 어리석게 별 의견도 다 낸다 싶겠지만은 틀린 말은 아니다. 살다 보면 탐심, 진심, 시심이 삼독심에 빠져들어서 시련을 겪는 일이 어찌 없겠느냐마는 이 삼독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마음을 태연하게 가져서 동하지 말고 여유롭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부디 참을 인자 세계를 가슴에 품어서 내 스스로가 부리는 급한 성질, 고집, 신경질을 능히 참아내고 바깥에서 부는 시시비비들을 잘 극복하여 평화로운 삶을 이루기를 바란다. 수편백운 롱고사 일조녹수 요청산이라 몇 조각의 흰 구름이 오래된 절 감싸는데 한 줄기의 푸른 물이 청산 감고 흐르누나. 마치겠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노원 스님이었습니다. 하루의 기적은 무사함이라고 합니다. 인연님의 오늘이 무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행복하세요.